네, 고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들 마스크 끼고 자리에 주셨는데 제가 오늘 뭐 사실은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기도 할 거고 사실은 되게 특별한 얘기를 하기도 할 건데요. 자,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받으신 쇼핑백에 보시면 이제 성공적인 고등학교 수학학습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요약해서 제가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가져가 봤으니까 몇 개만 적으시고 사실 짜잘한 내용들은 그 프린트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는 학생들도 읽어보시고 또는 이제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수학이란 과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목의 꽃이거든요. 수학을 잘하면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들도 분명히 편해지는 게 있고 물론 국어다, 영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사교육에 많이 의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학생들도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가장 많은 신경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과목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수학 과목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들은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수학이라는 건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 과목일까요? 아니면은 암기 과목일까요? 이해 과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자, 암기 과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암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우리들이 평가당하는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수학 시험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내신과 모의고사 또는 내신과 수능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수학을 이제 문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자, 이해는 보통 이제 어디에 가까울까요? 자, 수능하고 내신 중에서 수능은 아무래도 이해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신은 암기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당연히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학적 내용들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숙달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내신 문제를 풀 때는 암기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물론 수능 볼 때도 당연히 암기해줘야 되는 기본 내용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어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냐면, 자,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권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권의 문제집을 한 권씩 푸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뭐가 더 좋을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여쭤보면 뭐 선택을 하시는데 여러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수학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투여돼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조금 배우고 되게 잘 보는 몇몇 선택받은 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제가 마주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내신 대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수능까지 길게 끌고 가야 되는지 저도 이제 올해 10년 차가 돼요.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가 되는데 그 10년 동안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봤고 정말 힘들지만 좀 이제 점수를 많이 올려본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수능과 내신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평가의 영역을 나눠봤는데요. 빈자리에 앉으시고요. 일단 수능 및 모의고사는 문항수가 30문항이고요. 시간은 100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당연히 문항 구분은 객관식이 21문항, 주관식이 9문항이고요. 자, 그리고 올해 수능하고 내년 수능하고 약간 다른 건 아시죠? 근데 이 30문항의 기조 그리고 100점 만점에 이제 문항 구성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30문항이고 100분이고 수학 내신은 이제 딱 결정돼 있지는 않아요. 정말 적으면 16문제까지만 나오는 것도 봤고요. 많으면 25문제까지 나오는 것도 봤어요. 자, 근데 시험 문항은 학교별로 50분을 주는 학교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50분을 주고요. 그 안에서는 서답형 주관식 및 서술형 문항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학교별 문항들의 난이도는 당연히 이제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수능은 서술형도 없고요. 30문항이고 100분이니까 한 문제당 3분 정도, OMR 카드 마킹 시간을 빼면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학교 내신은 당연히 50분에 20문항이고 서술형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문제당 2분 안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제 고1, 고2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당연히 내신 시험에서는 뭔가 이해했던 내용을 대상으로 방법을 떠올려서 문제풀이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했던 문제 안 했던 문제를 나눠서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정말 빠르게 진행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학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서 문제풀이를 이해했다고 해서 자기가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은 자기가 써봐야 될까요? 5번은 써보셔야 정말 유리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설명회까지 와가지고 마스크까지 끼시면서 설명회까지 와서 수학학습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수학을 이제 적당히 공부해서 80점 정도, 70점 정도 나오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상위권을 목표로 해서 수학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5번 정도는 어려운 문제는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풀면 안 되고요.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습을 5번 해라. 4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물어봤더니 내년에 그 마지막 한 번을 더 채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2번, 3번은 기본이고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수능은 전범이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지만 내신은 기껏 해봤자 2단원 정도거든요. 대단원으로 보면 1.5단원 정도가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5단원에 해당되는 문제집들을 다 풀고 대표 유형을 완벽하게 학습하고 그리고 그 유형별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도 문제들까지 몇 개 접해보아야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의미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처럼 탐구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새로운 수학 문제를 보고 탐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했던 문제, 안 했던 문제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던 문제 그리고 안 봤던 문제로 나눠서 봤던 문제들부터 쫙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암기했던 대표 예제들의 풀이 방법을 실수 없이 진행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고난도 및 서술형 풀이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도 학생들을 뭐 많이 내신 대비하지만 이제 100점이 나오는 경우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쉬운 학교 시험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100점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물론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좀 잘못 내시면 100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1등급 산정이 불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등급 시험 중복 이제 최상위권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 2등급부터 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학교의 수학 1등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수학교육과 출신이지만 다른 선생님 제 친구들이 다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선생님이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심할서도 쓰고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억지로 어려운 문제들을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최고 난이도 문제 나머지 시간에 고난도 및 서술형 문제풀이를 진행해 줘야 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히 틀릴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수능 말고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신을 잘 본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신을 못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신을 못 볼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신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반복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1부터 고3까지 내신 진도 개괄적인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별 상이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은 그냥 말 그대로 수학입니다. 수학. 자, 근데 그냥 선생님 제가 편의상 고1 수학이라고 얘기할 텐데요. 고1 수학 상, 고1 수학 하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자, 아래 썼듯이 1학년은 학교별 진도가 큰 차이는 없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대강고라고 이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대강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수학원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그것도 이제 교육계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데 그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상의하고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학교더라도 커리큘럼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고1 수학 상하편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별 진도들이 좀 상이하게 되는데 1학기는 무조건 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학기는 보통 수투인데 수투를 1학기 때 하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원하고 수투는 상관이 없어요. 수원과 수투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겨울방학 커리큘럼 때는 수원하고 수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또는 기하도 있고요. 2학년 때 병행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근데 병행할 때 시수가 일주일에 보통 6시수가 배정이 되거든요, 수학에. 그래서 예를 들면 1학기 때 수학원을 일주일에 4번,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2번. 그래서 2시수로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6번의 수학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학 시험은 2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수학 원시험 그리고 확률과 통계 시험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자, 2학기 때 3학년 때 배울 미적분을 나간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서울에는 좀 적어요. 제가 굳이 나눠 보면 경기도권에서는 2학년 때 미적분 나간 학교들이 꽤 있고요. 서울은 생각보다 많이는 없습니다. 내년엔 더 적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2학년 때 기하는 학교도 있고 확률과 통계하는 학교도 있고. 자, 근데 제 생각에는 2학년 때 자기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한다. 그러면은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이 교육과정으로 올해 첫 3학년인데 그런 학생들이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처음 배우면 원래 안 그래도 학생들이 못하는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겨울방학 때 해줘야 되는 양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자기 학교가 확률과 통계를 나가지 않더라도 학기 중 말고 방학 중간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한 바퀴 정도는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아시겠죠?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시작하면 자신감 여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좋은 내신 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3학년 때는 확통병행 요거 하지 않았던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하를 3학년 때 할 수도 있는데 요새 기하가 참 말썽인데 기하가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보면. 그래서 기하가 예를 들면 이과 같은 경우는 여고에는 이과가 안 그래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기하 개설이 아예 안 돼요. 신청자가 워낙 없어서. 어떤 학교는 뭐 4명 이렇게 되면 개설할 수도 없고 성적 평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끼리 담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네 기하 신청하지 마. 우리 다 같이 신청하지 말자. 그래서 폐강되면 이제 수학 과제 탐구라고 해서 제가 저기다 써놨는데 수가탐이에요. 그래서 수가탐 시간에 수가탐이 개설이 되면 그 시간에 수학 1, 수학 2 이제 그게 공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나 수능 특강 문제 풀이를 진행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수가탐은 안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도 올해 처음 생기는 거라서 잘 모르는데 요거는 이제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탐구 과제, 보고서 쓰고 그런 과목이라서 이제 기출 문제 풀이 시간으로 거의 대부분 변질이 될 것이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수능 특강이라는 수능 연기 교재가 나오는데요. 그게 올해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나오거든요.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오는데 올해도 수능 특강으로 진행 학교들이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내신 대비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학통까지 다 끝나면 수원, 수투, 확통까지 다 끝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3학년 때는 전부 다 수능 특강으로 돌리고 기출문제로 돌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학년 때 내신 대비는 거의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수능 특강이 거의 교과서처럼 사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고1, 고2는 그냥 말 그대로 내신이죠. 진도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받는 것.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1 수학은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원하고 수투는 수능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고1 학생들도 있고 고2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이제 수학원, 수학2 내신 대비부터는 이미 개발된 그리고 평가가 완료된 그리고 좋은 문항들이라고 인증이 된 기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출문제들까지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1 수학 때는 풀 기출문제들도 솔직히 많이 없고 근데 그러니까 내신 문제만 어느 정도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센이나 마플이나 그런 문제 이외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1과 고2 이상의 문제 이제 내신 대비하는 범죄가 좀 더 다르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만드실까요? 안 만드실까요?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고1까지는 낼 기출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만드시는데 고2 때부터는 수원수투 되면 이미 개발된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시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오류가 혹시나 나오거나 그러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숫자만 바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혹시 여기 재현고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재현고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이용해요. 작년에도 서술형 문제가 그 학교는 2문제밖에 없는데 2문제 전부 다 1학기 중간고사 다 저기서 나왔죠. 고1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내신 문제집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씩 그 분위기가 다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질문 시간에 그 학교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내신 대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 수학을 못 볼 수 없다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수학 내신이라는 거예요. 내신은 한번 무너지면 만회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수학 내신이라는 건 어려운 거 틀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쉬운 걸 확실히 맞춰서 정말 어떤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나는 절대 3등급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내신 대비인데요. 그게 바로 대표 유형의 암기입니다. 자, 그래서 1순위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순위가 보통 센이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교과서하고 학교 프린트가 기본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용화여고하고 대신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를 많이 나눠주는 편이에요. 학교 들어가면. 근데 그런 영신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사고하고 미래엔에서 나온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하라는 문제풀이용 프린트가 있어요. 월계고도 그걸 나눠주고. 그래서 그런 학교 프린트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좀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학교 문제는 쉬워. 학원 꽤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데 학교 프린트도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학교 교과서 연습 문제들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간과하고 쌤부터 푼다든지 그러면 정말 나올 게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데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그 프린트들을 우선해서 출제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일 1순위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 직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숫자 변형 문제들도 저는 좀 많이 나눠주는 편이에요. 이미 숫자들도 많이 변형을 해놨고 문제풀이 순서도 살짝 바꾼 것들. 그러니까 교과서 진짜 무시하지 마시고 꼭 풀어주셔야 되고 교과서가 생각보다 연습 문제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몇 문제씩이라고 써있죠? 최소입니다. 이거 최소라는 글자가 빠져있는데 못해도 몇 문제씩? 20문제씩이고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풀고 잠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단과 수강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하루에 20문제씩 채점과 오답 정리까지 완료했을 때 20문제입니다. 저렇게 되면 보통 이제 1시간 이상이 소요돼요.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쉬운 문제들이다 라고 하면 뭐 3, 40문제로 늘려도 괜찮고요. 어려운 문제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10문제 안팎으로 줄여도 괜찮아요.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는 것까지가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미운 우리 새끼 보니까 TV에서 김종국이 운동하고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먹는 것까지.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거 보면서 이제 공감을 했는데 문제 풀고 잠드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숙제를 위한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고 자기가 이제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판단하면 수학 공부를 멈추는 겁니다. 그게 최소 기준이 몇 문제 정도라고요? 보통 20문제입니다. 20문제. 오늘 내가 수학 공부 안 하고 내일 수학을 좀 몰아서 할 거야. 그럼 당연히 더 하면 되죠. 아시겠죠? 그런 건 개인별 스케줄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건데요. 제가 이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해답지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부터 할게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몇 분 고민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 저는 정말 많이 받거든요. 몇 분 정도 고민해야 될까요? 뭐 그런 사람들 있죠. 1시간을 고민해라. 알 때까지 고민해라.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얼마나 진행했을까 싶어요. 모르면 빨리 답지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대 몇 분? 5분 정도까지. 알겠죠? 5분 안에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루를 줘도 못 푸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답지를 보고 이해를 해서 그 다음 문제를 잘 풀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탐구에 대한 노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 모르겠다. 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해설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신 다음 문제에도 해설지를 또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집 풀어보면 알겠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한 3개 정도 모여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유형을 내가 풀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해설지 보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얘기구나. 그럼 나머지 2문제는 자기 손으로 해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문제당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하시고 모르면 빨리 답지를 보시고 그리고 고3으로 갈수록 애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풀이 방법을 다 외워서 이거 제가 알아서 푸는 건지 아니면 외워서 푸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잘했다고 얘기해요. 풀이 방법 외웠구나. 아주 잘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뭐 되게 특이한 문제 풀이 방법 이런 거 존재하는 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풀이 방법 암기하는 걸 상당히 꺼려 하는데 그걸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풀이 방법 암기시키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신 대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지금 이 시기에 내신 대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도학습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신 대비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5초나 10초 안에 답이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 얘기하지 못하는 애들이면 저는 따로 남기거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초하고 10초 사이에 풀이 방법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떠올라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풀이를 암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암기다. 이해를 하고 그걸 암기한다. 저는 이걸 합쳐서 체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손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손이. 이해하고 탐구하고 모르는 문제 나오면 1시간 탐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고1, 고2, 고3을 규모 있게 가져가는 전국에서 유일한 강사예요. 내신 대비까지 고1, 고2, 고3 다 하는 재학생 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아시겠죠? 심지어 고3은 지금 150명이 넘어요. 고3만. 근데도 내신 대비 다 하거든요. 주말에. 못하는 애들은 평일이라도 하고 좀 아시겠죠? 제가 뭐 시간 안 될 때는 카페 가서라도 봐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암기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내신 대비 안 하는 선생님들이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론적이거나 이상적인 얘기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당장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동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는 꼭 암기해 주시고 학교 프린트 달달달 풀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면 이거 정답이 뭐였어? 라는 것까지 기억이 나야 돼요. 양종이 어떻게 풀었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고 이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도 했었고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마지막엔 그래야 돼요. 모든 과목이 다 사실은 그래야 되지만 수학은 아무래도 서술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서 및 문제집은 몇 단계라고 써놨죠? 4단계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초유의 사태 때문에 겨울방학이 거의 지금 4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겨울방학 학습까지 총망라한 얘기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보실게요. 자, 무너지지 않는 수학 내신에서 일단 이거는 고3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도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체화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프린트에도 같이 적어놨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5페이지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설명회 하면 저는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하려 봤는데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수학 얘기만 하는 날이라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로는 기본 문제집입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가르칠 때 당연히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면 안 되겠죠. 쉬운 예제들이나 그 단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서술할 수 있는 RPM이나 라이트센 같은 문제집인 거죠. 그런 문제들로 시작하죠. 교과서에 대한 난이도는 서술 난이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과서스럽게 학교 교과서스럽게 기본 문제집을 가볍게 풀어주시고요. 진도학습을 위한 문제집이고 대표 유형을 이해하고 기본 연산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는구나 이렇게 미분하는 거구나 그 정도 할 수 있는 문제집.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하고 시험을 보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는 건 당연히 힘들고요. 그 다음 대표 유형 문제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여기까지 하고 내신에 들어가죠. 센이나 마플 교과서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이블도 괜찮고요. 좀 문제가 많은 문제집들 보통 학원에서 많이 선택하는 그런 문제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푸는 거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각 과목별 유형별 대표 유형을 이제 완벽하게 암기해주는 그런 단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보면 보통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하면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벽히 했을 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려면 그 다음 단계 블랙라벨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을 더 풀어주셔야 되겠죠. 뭐 더 있어요. 어려운 문제집이에요. 요새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암기된 유형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꼬거나 복잡한 연산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풀었다 이런 건 안 돼요. 내신 직전에 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신 직전에 그 정도 진행해 주시고 저는 4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학교별 기출문제들, 참고서에 없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작하시는 문항들을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학원 강사의 재산인 거죠. 저도 이 근처에서 내신 대비를 많이 진행하면서 시험 문제지들이 많아요. 개정 수학에 대해서도 내신 기출 문제지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내신 직전에는 시험 문제지를 모아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20개씩은 줘요. 못해도.
그러니까 고일 수학 앞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학교별로 나눠주는 시험지를 20개씩은 못해도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아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나 하면서 애들이 대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 재면서 푸는 훈련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50분의 시간을 재면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서술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걸 무시하다가 이제 보통 긴장해서 안 하던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저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거는 사실은 참고서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에 많이 좀 의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시간 재면서 풀고 학교별 기출문제들까지 풀어야 돼요. 자, 근데 수학은요, 학교별 내신 대비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별 내신 대비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물론 국어하고 영어는 교과서별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학이 학교별 내신 대비가 아예 의미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만 나눠주는 프린트들을 풀어줄 수는 있죠. 근데 그거 어차피 학교에서 다 풀어주는데 못하러 학원까지 와가지고 그걸 또 푸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당연히 모르는 것들은 질문 받고 숫자 변형해서 애들 풀리게 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학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수학은요 오히려 한 학교 내신 대비만 하면 좀 안 좋은 경향들이 있어요. 다른 학교 시험지도 풀어보고 물론 범위에 맞는 거 그렇게까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학교별 내신 대비 이런 게 수학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오히려 다른 학교 시험 문제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풀어봐야 아이들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별 내신 대비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국어, 영어 얘기고 저는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는 꼭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풀었던 문제들도 다시 풀어본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칠판에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어주고 애들한테 풀라 그러면 못 풀죠. 근데 내신 직전에는 했던 문제들을 이제 다시 개념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형식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이제 풀었던 문제들을 자기가 알 때까지 완벽하게 정답을 내는 것까지 해보셔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학원 선생님들이 풀어주셨던 문제가 그대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걸 정말 많이 확인하면서 근데도 제가 못 푸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끝까지 손으로 써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이 됐을 때 여기까지 꼭 애들한테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틀리는 것보다 익숙한 문제를 틀리는 것이 더 치명적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다 맞출 거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반복되는 연산을 통해 빠른 풀이가 가능하고 어이없는 계산 실수를 줄인다. 이해가 끝이 아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24살 때부터 이투스 강원수학연구실 질문답변 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요. 다 아는데 계산 실수 때문에 많이 틀려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잘하는데 학원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과외 선생님은 이해력도 좋다고 하고 머리도 좋다고 하는데 시험만 보면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와요. 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계산을 암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 하다 보면 제가 암기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자주 하다 보면 계산 실수도 줄어요. 나오는 계산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수업 준비를 다 하고 연산도 다 해보고 들어가거든요. 수업 전에.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아니면 저도 계산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계산 실수가 유난히 잦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건 수업 준비를 안 한 거고요. 계산을 끝까지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선생님들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수학 전공자들도 수학교육 전공자들도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처음 보는 문제들을 칠판에 풀면 또는 혼자서 풀면 실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수업 준비할 때는 똑같은 문제들인데도 매년 다시 다 풀고 들어가요. 그래야 제가 예상이 되고 설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설명하는 것까지 안 되더라도 빨리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연산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몇 번 틀렸던 연산들을 이제 돌뿌리도 보이면 이제 자기가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 감고 막 뛰어가다가 돌뿌리 걸려서 넘어지면 누구 탓을 못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숨어있는 함정 또는 자기가 유난히 잘못해서 틀리는 계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없이 그거를 실력인데 계산 실수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숫자만 바꾸거나 아니면 똑같은 문제들 그렇게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거
꼭 신경을 써주세요. 사실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 누구나 공감할 만한 얘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뿐이에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고요. 머리가 좋아지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수학은 어려운 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쉬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만 고난도 문제 애매한 부분들은 반복이 필수다.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쉬운 문제 틀리지 않는 수준까지 가시면 그 다음 문제들도 반복까지 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낼 만한 내용들을 많이 좀 찝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게 인식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친구들이 좀 많죠. 자, 그러면 내신 대비 대원칙.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신 학습과 내신 대비의 확실한 시기와 기간을 선정하자. 선행학습은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선행학습을 해도 되고 좀 애매한 시기예요. 저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런 시기가 처음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고1이면 수학원을 배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그런 건데요. 당연히 계약했다면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학기 중에는 철저하게 선행학습을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면 당연히 더 배워도 되는데요.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신 대비로 진행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확실한 내신 대비는 보통 몇 주가 소요될까요? 모든 과목 통틀어서 4주에서 5주 정도 밑에 써 있죠. 적어도 4주를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4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시험 범위에 대한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시간으로 할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주에서 5주 정도. 아시겠죠? 그리고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선행학습을 추가로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때 뭔가 완성시키려고 막 분량라벨을 풀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풀어도 되겠지만 방학 때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에서 2단계 정도의 문제집을 빠르게 끝내는 게 좋지만 학기 중에는 그걸 단단히 하는 형식의 공부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방금 써 있었죠? 내신이 다가올수록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자. 그래야 압박감이 느껴졌을 때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교과서 학교 프린트가 1순위, 몇 문제는 답을 암기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기 영신여고 있나요? 영신도 작년에 너무너무 그대로 나왔어요. 너무너무. 지금 작년에 영신여고 시험 프린트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다 풀어주고 똑같은 프린트 제가 구해가지고 다 복사해주고 숫자만 바꿔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근데도 애들이 몇 개 틀려왔어요. 이모 학생이라고 지금도 여기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시험 끝나고 와서 울더라고요. 선생님 저 다 아는데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저 이거 어떻게 푸는지도 다 알고 다 아는데 못 썼어요. 이게 시험 끝나고 거의 대부분 이제 하는 아이들의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프린트 외우고 문제 풀이 방법 몇 가지는 다 예상하면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다 아는데 애가 시간 없어서 못 풀고 그랬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그런 것까지 반복하게 시키는 겁니다. 시간 재주고 문제 풀게 시키고 시험지 세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적재적소에 주고 애가 모르는 부분 집중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한 10문제 정도 만들어서 프린트로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신은 보통 재작문항이 출제된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 고1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좀 많아서 그런 얘기를 예제를 제가 고2 걸로 가지고 와봤는데 확률과 통계 문제예요. 지용이하고 수지가 이게 그냥 제가 이름 만든 겁니다. 제 내신 대비 교재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둘 다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임의의 시각이 도착해서 10분까지만 기다릴 때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참고서에 있는 문제예요. 확률 문제인데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대진여고에서 어떻게 냈냐면 선우하고 지영이가 알고 보니까 선우하고 지영이가 그 학교 선생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선우는 비슷해요. 10시부터 11시까지 임의 시각에서 10분만 기다리고 지영이는 10시부터 11시까지 여기까지 똑같거든요. 1시간 동안인데 지영이는 5분만 기다려요. 이렇게 했을 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학원에서 다 풀게 시킨다고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한 명은 10분, 한 명은 5분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풀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되게 비슷하지 않아?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거는 10분, 10분 똑같아서 대칭성이 있지만 이건 10분하고 5분이라서 대칭성이 깨져서 문제풀이가 되게 길어져요. 되게 길어지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애들이 점수가 다 나간다는 거죠. 학원을 다니고 문제를 풀고 분명히 봤던 문제지만 내신 때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도 요 문제 전까지는 요 비슷한 유형을 했는데 저도 요 문제 보고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학교 선생님이 변형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숫자도 몇 개 더 바꾸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상 변형 문제까지 풀어봐야 내신에서 유리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맞힌 사람 많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진여고 기출문제로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건 고1 문제인데요. 산술기하 평균과 관련된 고1 수학 하편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 참고학습에 있는데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과정을 빈칸으로 추론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쉽거든요. 애들 잘 읽어보지도 않는데 이 부분 보면 빈칸도 있고 뭐 도형이라서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이거 잘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는 이제 연습 문제뿐만 아니라 더 읽어보기나 심화학습 이런 것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 근거를 마련할 때 이제 충분히 나 교과서에서 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대 수학교육과 나왔는데 며칠 전에 우리 과 선배들하고 만났어요. 한 명은 이제 모의고사 쓰시는 분이고 한 명은 숙명여고 선생님인데 숙명여고 뭐 말도 많잖아요. 근데 수능 특강 메인 검토자 중 한 분이에요. 저도 이제 친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고3 수업을 하시고 담임 선생님이라서 고3 담임 수업이고 수학이고 수능 특강 메인 검토자면 당연히 학생들이 학교지만 열심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학교 수학 수업도 한 반에서 몇 명 듣는지 아시나요? 고3 때? 3명, 그러니까 학교마다 분위기는 다 다르지만 5명 들으면 정말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 다 자고 이래요. 근데 슬프지만 이게 고3의 현실이에요. 공부 진짜 많이 안 한다고요. 근데 이제 수능 특강 메인 검토자면 당연히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3명도 안 듣는데요. 3명도. 그래 놓고 학원 가서 이상한 프린트 가져와서 자기한테 질문한다고. 자기 정말 속상하고 짜증난다고 저한테 지용아 너는 절대 학원에서 그런 거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들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특정 몇몇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러면 1등급을 향해서 참고서 및 문제풀이가 완료되었다면 문제집 풀이가 완료되었다면 각 학교 기출문제들의 실제 출제 난이도에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이런 게 나오는구나 보셔야 됩니다.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기 고1들 많은데 꼭 시험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제 단과 수강하는 학생들 시험 거의 매주 요새 보고 있거든요. 고1 애들. 점수 난리 납니다. 정말.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높낮이도 되게 달라요. 40점 받다 9점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교실에도 있고요. 그리고 4.5점 받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근데 이미 학원을 다니고 있고 사회교육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면 시험지들은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다. 저도 작년에 동두천외고 그 학교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시험지를 올려주질 않아요. 올려주지도 않고 학교 독서실에 시험지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거를 복사해 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사진 찍어 가거나.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복사해서 풀어주고 또는 이제 시험지 세트 몰아서 주고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 시험지 세트를 주기 시작했어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몰아서 주고 20개 다 푼 애들은 그 다음 15개 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험지에서 2문제 빼고 다 나왔더라고요. 23문제나 똑같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고1, 고2, 고3 다 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지 풀어보셔야 돼요. 참고서 완료하고. 알겠죠? 근데 대신 참고서 풀이 완료 안 하고 학교 시험지 안 풀어본다. 그건 또 좀 힘들죠. 무조건 건강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자기가 잘 볼 수 있게.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가볼게요. 서술형은 풀이만 간단히 써도 감점되지 않는다. 정말 이거 눈물 나는 얘기인데 제 학생 중에 이런 애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처럼 문제지의 서술형을 다 푼 거예요. 다 서술한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답안지 옮겨 쓰려고 했는데 종이 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는 서술형 빵점이 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서술형 문제풀이까지 그러니까 옮겨 적을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깨알같이 다 서술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강박관념 버리시고 몇 줄 생략해도 됩니다. 감점 안 돼요. 감점 돼도 1점이죠. 답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재연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하나가 40점, 하나가 60점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두 문제만 나요, 재연고는. 그런 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서술형에서 정답을 못 내면.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정답을 못 내면 점수 안 내는 학교, 안 주는 학교도 있고, 풀이 과정이 없으면 점수 안 주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학교를 이제 선생님마다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시험 전에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필요한 부분만 명확하게 써보셔야 됩니다. 서술형. 알겠죠? 뭐뭐라 하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딱딱딱 몇 개만 써도 절대 감점되지 않으니까 저 믿고 필요한 부분만 쓰는 훈련을 꼭 진행해 주시고요. 대표 유형의 예상되는 변형 문제들을 많이 접할수록 좋다. 자, 그리고 일단 모의고사 준비인데요. 이번에 2020년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좀 밀렸죠. 심지어 3월 모의고사는 고3만 좀 보고 고1, 고2는 시행을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좀 중요하고요. 고2 학부모님들 계신 거예요? 고2. 네. 고2 때 모의고사 준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고2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요. 3학년 겨울방학 올라갈 때 상담할 자료가 없어요. 3학년 애들 보면 제가 상담해 줘야 되거든요. 너 모의고사 몇 나오니? 그러면 제가 모의고사를 제대로 안 봐봐서요. 잘 몰라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고1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은 중학교 수학 전범이라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고1 학생들 나중에 9월, 11월 학교를 안 가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 보잖아요. 아까 몇 분인지 말씀드렸죠. 몇 분이었죠? 100분이에요. 그러면 애들 다 자요. 안 보고 자는 애들도 있고 몇 개 풀고 어차피 어려운 문제들은 자기가 뭐 몇 시간 봐도 모르니까 안 풀고 풀 수 있는 거 몇 개만 풀고 자기가 이제 OMR 카드 적당히 해놓고 옆에 이제 살펴보면서 애들이랑 키득키득 웃고 그래서 시험을 제대로 안 보고 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이나 2학년 말로 갔을 때 모의고사 봐보는 건 중요해요. 제대로 봐보는 거. 1년에 4번밖에 없으니까. 제가 왜 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고1 시험 범위는 이제 3월달 시험 범위가 원래는 중학교 수학 전범위였고 2학년 때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1학년 전범위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겨울방학 내내 공부했던 내용이랑 다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도 한참 기말 준비할 때인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전국 단위로 모의고사를 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하고 달라서 의미 있는 점수나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거든요. 근데 1학년 말이나 이제 2학년 말로 갈수록 모의고사 범위하고 내신 범위하고 조금 일치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 좀 신경 써서 봐서 내가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아야 3학년 때 상담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2학년 때 저희 자녀분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시험도 되게 잘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모의고사를 건성으로 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는 범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국어, 영어는 정말 중요하게 1, 2학년 때 모든 신경을 다 써서 모의고사를 좀 봐야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서 3학년 때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학년이나 1학년들은 수학은 뒤로 갈수록 좀 더 모의고사를 신경 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2주 전에는 작년 기출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작년, 재작년 이런 것들. 2주 전부터. 근데 고1은 지금 당장 크게 와닿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 갈수록 모의고사가 중요해지는데 재연고나 아니면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기도 하니까 내신 대비할 때 자기스토리나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들도 따로 풀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중위권까지는 안 그래도 됩니다. 상위권을 노린 친구들은 모의고사까지 꼭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위권은 뭐까지만 잘해도 된다? 대표 유형만 암기 잘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문이과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진여고 같은 경우도 영신여고도 마찬가지인데 현 고3이고 현 고2인데 이제 고1부터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전교 40등까지 전부 다 이과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등급 따기 상당히 어려워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알겠죠? 문과 애들 있는데 뭐 1명, 2명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 고1, 고2 내신이 문이과 통합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내신 딸 때 상당히 어려우니까 준비 잘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매달 토요일 날 개강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말고도 거기 학원에 팜플렛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말고도 제가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이건 프린트, PPT에는 없는데요. 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없으시면 고1, 고2는 이제 내년부터 수능이 바뀌잖아요. 그죠? 가나형 구분이 없어지고 공통과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출제가 될 겁니다. 예비 수능이 출제가 될 거예요. 올해 5월 달에. 그래서 잘 모르는데 22문제가 공통이고요. 8문제가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문과든 이과든 수원수토가 공통이고 나머지 8문제가 이과는 미적분 아니면 기하 아니면 확통. 문과는 이제 거의 대부분 확률과 통계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 과목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거기 1페이지에 제가 써놨잖아요. 문과 계열 수능 선택과 이과 계열 수능 선택.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뭐 분석해가지고 학교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 그 예비 수능 문제 분석해서 수능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여름이나 겨울 때쯤 다시 한번 설명의 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 맨 뒤에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함을 조정하기 위해서 점수 산출을 어떻게 할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그거 자료도 제가 넣어놨는데 좀 어려운 얘기라서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은 내신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제 문제집은 못해도 몇 권 정도 풀어야 된다고요? 못해도 4권. 못해도 4권입니다. 알겠죠? 4권 안 풀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딱. 4권 이상 풀고 거의 완벽하게 암기하고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 아이들이 점수가 좀 의미 있는 점수가 나오는 거고. 설명회까지 와가지고 학습에 관심 있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그 이상의 것을 당연히 원하시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3등급이 높은 등급이라는 거. 고1 학생들 많이 계시는데 3등급 받아도 되게 잘한 거일 수도 있다. 왜냐면 자기가 당연히 1등급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못해도 2등급은 받겠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4, 5등급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죠? 수학은 진짜 전투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체화시키는 정도까지 아이들을 좀 기분 좋게 또 건강하게 이제 수학학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의 역할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아시겠죠? 집에서 같이 케어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원장님이 와서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딱히 없으시면 이제 데스크나 아니면 여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자료들은 그거 자료 통해서 팜플렛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